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펙션? 바이어분께서 인스펙터분을 하이어 하셔서요. 집을 인스펙션을 네.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인스펙션은 말씀해 주실래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죠? due diligence 네. period라고 해요. 네, 그 기간을 이제 due diligence period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숙고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이어 쪽에서만입니다. 바이어 쪽에서 백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되건 간에 내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그 기간 안에는 취소를 해도 어니스트 머니를 우리 아까 걸어놓았던 어니스트 머니를 잃어버리지 않고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보통? 꼭 중요하게 네. 보통 한 14일이 좋은데 근데 이것도 셀러하고 합의죠. 그래서 요즘에 셀러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한 네. 7일로 많이 깎는 네. 경향이 있는데 7일에서 한 저는 10일 열흘은 정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흘 네. 정도. 네. 그래서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스펙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펙터분을 하이어 하셔서 인스펙션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한 번 더 네고시에 살짝 하죠? 그쵸. 큰 네고시에서는 아니더라도 집에 이제 무슨 인스펙터분이 뭔가 찾아내 주셨어요. 여기는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붕이 새고 있으면 좀 문제가 크고 아니 너무 크지만 이게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네, 예를 그런 이제 작은 들어가지고 것들이 뭐 너무 자질구레한 센가요 것들이 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질구레한 거이 뭐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세어보면은 몇 개 정도 나오나? 한 20개 나오죠? 네네. 이렇게 서머리를 보면은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저는 저희 에이전트 분들한테 어떻게 새내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인스펙션의 바이어가 하는 목적은 그 집에 뭐 나쁜 점을 골라내서 고장난 것을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그 집의 상태를 좀 인스펙터가 알려주는 그런 인포머티브한 그런 펑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세 개로 저는 나눕니다.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기능이 뭐냐면 하나는 리페어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미용, 그러니까 펑션에는 관련이 없는데 좀 카스메틱한 거, 뭐 이렇게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다 잡아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도저도 아닌데 바이어가 이 집을 사시면서 집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러한 정보.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셀러에게 요구를 뭘 하냐. 어떤 분들은 그냥 있는 거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뭐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셀러가 익스펙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 고쳐야 되는 거는 저는 꼭 집어넣고요. 네. 미용은 뭐 카스메틱한 건 뭐 안 넣어도 되고 바이어분이 굳이 원하시면은 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건 뭐냐면 뭐 이 집의 지붕이 수명이 20년인데 지금 집이 15년 됐으니까 수명이 한 5년 남았습니다. 네. 에어컨디셔너는 지금 수명이 이것도 20년인데 지금 한 18년 됐으니까 2년 남았습니다. 네. 고장은 안 나고 지금 워킹 잘 해요. 이런 거 지금 고장 안 나는 거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다. 네. 그죠? 그죠. 그럴 때 난감할 때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셀러하고 다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듀 딜리전스 피리어드. 네, 협상은 다시 하죠.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이제 론 컨틴전시가 네. 있죠. 론 컨틴전시랑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기간 안에 어프레이저가 또 나가잖아요. 네. 어프레이저하고 인스펙션하고의 디퍼런스는 뭘까요? 어프레이저 인스펙션은 집의 그 물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주얼 인스펙션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짐이 많이 있고 가구가 많이 있는데 그 뒤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 디시워셔나 뭐 이런 것들 다 작동해보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이런 거 네. 해보고 지붕에 어디 물이 샌 흔적은 없는지 이런 그 실링 같은 거, 천장 같은 거 다 조사해보고 그러는데 어프레이저는 말 그대로 그런 물리적인 집을 보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밸류예요. 네. 그 집의 가치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이걸 누가 보통 신청하냐면은 그 융자하는 돈 빌려주는 렌더가 렌더에서. 어프레이저를 항상 오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시가가 얼마냐. 음흠.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것도 보긴 보죠. 네. 너무 허름해서 뭐 망가져 있으면은 시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또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인스펙션하고 어프레이저는 비용을 바이어가 내십니다. 네.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내십니다. 기억하고 돈 계세요. 항상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이거 왜 내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내셔야 됩니다.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바이어가 자기가 이렇게 조사하는 비용을 전부 바이어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 끝나서 이제 클로징 해야 되죠. 네, 네, 모든 게 다 협상이 됐어요. 어프레이저도 잘 나왔고 인스펙션도 다 해서 협상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클로징을 누가 해주냐? 조지아에서는 클로징은 클로징 어토니가 하죠. 네, 그냥 변호사랑 클로징 변호사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바이어분들은 나 아는 변호사 있어요. 거기서 클로징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다른 전문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클로징을 그냥 친한 변호사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분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시면은 조금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분도 사실은 그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로징 변호사분께서 해주시는 게 이제 타일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렇죠. 이제 이 집이 명의나 그 전에 뭐 이제 린 걸린 거나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깨끗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클로징 전까지 다 설치를 해주시고 이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주시죠. 린이라고 그러셨는데 린은 이제 한국말로 저당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집에 어떤 자기가 돈을 빌리고 집에다가 저당 잡힌 뭐 그런 것들이 타이틀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 타이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담보가 뭐가 잡혔는지 저당 잡혔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네. 변호사가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서류가 다 됐다. 그러면 하시는 게 클로징 하시기 전에 네. 파이널 워크스루를 하세요. 이것도 인스펙션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셨고 이제 셀러가 고쳐주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바이어분이 보러 가셨을 때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서 그 집을 안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 뭔가 다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조건이 그대로 집이 이제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시러 가시는 거세요. 그래요. 이게 파이널 워크스루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클로징 날 몇 시간 전이나 아니면 전날 보통 하시죠? 네, 저는 조금 일찍 하라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셀러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요즘 셀러 마켓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건이 없다 보니까 바이어를 알기를 먹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고쳐주고 배째라를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셀러들이. 그래서 배째라 하면은 클로징 날 당일날 워크트루를 했는데 고쳐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 그 인스펙션 그 듀딜리전스 기간에 다시 재협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해놓고 안 고쳐줘요. 그러면은 그 클로징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날 당일날 엎어져 버립니다. 그냥 바이어는 나 이 집 못 사 그리고 막 그냥 싸우니까 저는 조금 일찍 워크드루를 해서 자꾸 체근을 하고 셀러 쪽 에이전트한테 체근을 하고, 근데 셀러 에이전트들도 좀 무책임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Tell me about it. 아이 뭐 근데 뭐 저도 셀러 네. 쪽이 될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서로 잘 네, 하셔야 잘 돼요. 됐다고 팔로우업을 잘 하셔.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이 얘기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를 꼭 이제 고용하셔서 집을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분이 그냥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되게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가,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을 때도 무책임한데 그렇죠. 에이전트가 없이 바이어가 막 이렇게 하면 셀러 에이전트는 셀러 편이에요. 바이어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이제 수월하게 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바이어분들이 집 사는 거를 뭐 평생 많이 사셔도 10채를 사겠어요? 20채를 사겠어요? 우리는 그게 일이에요. 그쵸. 일이니까 항상 몸에 배가지고 이런 절차들을 다 알고
이제 우리 바이어 손님들의 이익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동산 비용을 바이어도 내고 셀러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의뢰를 안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부동산 비용이라 하면 커미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은 커미션을 셀러가 냅니다. 셀러가 바이어 쪽, 셀러 쪽 네. 커미션을 다 그렇죠. 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실 때, 구입하실 때 부동산을 안 통해서 구입하실 이유가 1도 없죠. 그렇죠. 새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바이어 혼자서 새 집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면은 혹시라도 집값을 깎아줄까? 이렇게 헛된 야망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왜냐면은 돼요. 새 집은 일단 집값은 네고시에이트 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프레이저이 안 나오잖아요. 자꾸 집값 깎아주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팔아야 되는 이 단지의 집이 50개를 팔아야 되는데 한두 개씩 깎아주기 시작하면은 다 깎아줘야 되니까. 예, 다 깎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감정가가 그냥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값을 깎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느니 에이전트 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낼 수 있거든요. 에이전트 분들은. 그러니까는 개런티는 아니지만 그럼요. 다 훨씬 주는 건 많이 알고 아니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뭔가 더 딜을 해줄 네,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하고 함께 가시면. 그리고 그냥 가시다가 혹시라도 새 집 이제 구경하고 싶어서 가셨어요. 근데 딱 가셨을 때 혼자 가셨더라도 나 부동산 있다, 같이 오겠다라는 말씀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클로징을 하는 클로징 거예요. 하고. 네, 다 하시고 클로징 하시면 이제 사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날 키를 받으시면 구입의 절차가 끝나시고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고 끝나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집 구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구입 절차 2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바인딩 어그리먼트까지 했는데요. 바인딩 컨트랙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바이어는 듀 딜리전스 기간을 갖게 됩니다. 듀 딜리전스 기간 동안에 보통 인스펙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스펙션을 결과를 가지고 양자는 바이어와 셀러는 다시 한번 네고시에이션을 하게 되죠. 집값 흥정이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흥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이낸싱 컨틴전시 기간이 있어서 그 파이낸싱 컨틴전시가 맞춰지는 그 끝이 나는 기간 혹은 어프레이절 컨틴전시가 끝이 나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융자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융자를 할 때 그 어프레이절이 간혹 그 계약 금액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프레이절 리포트 결과에 따라서 니고시에이션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주택 구입 절차 1부, 2부 다 마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